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서 빌딩 투자로 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에서 건물 사서 대수선 공사하고 신축을 했는데 임대가 1년 동안 안 나갔다는 공실 문제, 은행 이자가 올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건물을 금매로 내놓거나 심지어 경매로 넘겼다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빌딩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성공을 하고 어떤 분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면 빌딩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빌딩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정부의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자연스럽게 꼬마 빌딩 시장으로 이렇게 눈을 돌렸습니다. 주변에서 빌딩을 사서 3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지인이나 매스컴에서 성공 사례를 보고 2021년까지 시장에 진입한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냈지만 2022년에 대출을 과하게 받아서 투자한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유형의 투자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자금이 얼마 없는데 대출을 80에서 90% 받아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자 상환을 계획했던 분들, 또 자신이 한두 개 층이라도 직접 사용할 목적 없이 오직 시세차익만을 투자한 경우, 또 강남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구체적인 임대 수요 검토 없이 빌라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해서 대수전이나 신축을 한 경우, 이런 투자자들은 현재 공실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금매로 내놓게 되는 거죠. 내가 사고 재수선했던 비용이 좀 100억이 들었어요. 임대가 안 나가고 공실도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95억에 내놓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90억.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85억에 가격을 내놨죠. 이제 그나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제 사면 다행인데,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면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5년 동안 부동산 중개를 하며 느끼는 건 빌딩 투자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은 미래의 시세 차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현재 본인의 수입이 안정적이에요,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고액 연봉자든 나는 최소 월 수입이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하게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건물 가치를 높여서 되팔기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현재 안정적인 수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을 해서 잘 버텼지만 사업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직장에서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미래가 불안한 분들이라면 대출을 최소한 받아야겠죠. 이분들 나이가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일 것 같아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중반인 분들은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건물이 5개층인데 2개층 정도는 공실이 몇 개월 발생하더라도 임대료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가의 50%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 침체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정적인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좋은 기회가 옵니다. 마음 편해야 내 사업도, 내 일도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물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빌딩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결국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료를 통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또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물의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건물을 사고 팔며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도 결국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강남이나 마포, 용산, 성동, 서울 주요 지역에는 수익성 높은 건물을 찾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호스텔 투자는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은데요. 현재 내 자금 20억에서 30억으로 빌딩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호스텔은 외국인, 내국인 상대로 영업이 가능하고요. 올 10월부터 에어비앤비 정책으로 점점 더 많은 공급이 이제 필요한데 수요 부족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공실 때문에 은행 이자도 못 내서 이렇게 빌딩 투자한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좋은 투자 방식인 것 같습니다. 4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호스텔 사업은 아주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빌딩처럼 똑같이 내 땅, 내 건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투자 방식이고요. 결국 빌딩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의 성향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실차익을 많이 내고 싶냐, 아니면 위험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발 뻗고 자는 스타일이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데 자금이 별로 없다, 이러면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마시고 자금을 조금 더 키워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요즘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단타의 시기는 아니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빌딩 시장 진입을 안 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빌딩 투자로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부장이 올 때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텔 투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 방송을 꼭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